동동이의 여행 어때?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올해 4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처음 선택한 여행지는 바로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같이 아이와 같이 즐길 거리도 많고 하와이 같은 휴양지의 감성과 일본 도심 특유의 인프라도 누릴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 여행지이죠. 오키나와를 여행하는 방법은 오키나와 본섬 시내인 나하시에 거점을 두고 별도 투어 신청을 통해 거점만 관광하는 방법이 있고, 렌트카를 빌리고 거점마다 숙소를 잡아서 오키나와의 자연과 관광지를 온전하게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오키나와에 왔을 때 택시비 등 교통비가 엄청 비쌌던 경험을 해봐서 운전이 두렵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와 아내, 딸 이외에 저희의 여행 메이트인 장모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24개월 미만 아이 포함 총 4인, 5박 6일 기준으로 경비를 알려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에 인당 경비 및 2인 기준 경비도 알려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수요일에 갔음에도 공항 입국장이 조금 밀리는 편이었습니다. 비행기 수화물은 인천공항과 비교해도 빨리 나오는 편이네요. 마약 탐지견. 나가기 직전에 마약 탐지견이 모든 수화물을 확인하는데 강아지가 작아서 그런지 너무 귀엽습니다. 비서 서비스 센터. 지금 있는 곳은 1층인데 렌트카를 찾으시려면 이 센터 옆 엘리베이터를 타고 렌트카 업체에서 알려준 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3층이었고 일본 국내선 카운터 방향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업체 선정은 큰 차로 픽업이 가능하고 풀커버 보험 기준으로 가장 저렴했던 DTS라는 현지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오키나와 오박사라는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일본 현지 업체 예약이 가능한데,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키나와 달인 같은 사이트보다 5일 렌트 기준으로 제가 예약했을 때는 10만원 정도 더 저렴했습니다. 서야 이쁜 집. 예쁜지? 귀여워. 예쁜지? 저는 도요타 야리스를 렌트했는데 조금 좁지만 4명이 타기는 충분하네요. 차 인수할 때 설명 듣고 사인도 해야 하는데 일본 현지 업체임에도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렌트카를 5시 넘어서 인수해서 바로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첫 2일은 공항에서 가까운 나하 시내에 위치한 호텔 콜렉티브에 숙박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친절하시네요. 체크인 시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주셨는데 제가 딱 한국인처럼 생겼나 보네요. 20년에 지어진 호텔이라 그런지 확실히 모던한 느낌입니다. 객실은 전형적인 5성급 비즈니스 호텔 느낌입니다. 그 옆에 작은 소파가 하나 있고 도심 호텔답게 뷰는 볼 게 없습니다. 샤워실도 크진 않지만 깔끔하고 꽤 큰 욕조가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나하 시내도 구경할 겸 늦은 저녁으로 허기도 채울 겸 산책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저녁이라 부담이 덜한 스키야키와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주인장 얼굴이 말해주듯 입구에서 컷당했네요. 여기는 구글 후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평일이라도 꼭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웃음 이제 그칠 때가 됐어. 서야, 동영상 헙! 헙! 이제 그만해. 힘들어. 재미없대. 이전 식당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희가 선택한 식당은 오이데야라는 철판구이 전문점입니다. 아이 한 명. 네. 예. 사장님이 서툴지만 한국어로 대화해 주시는데 조금 감동이네요. 메뉴판을 잠깐 보여드리면 손은 역시 비싸고 이벤트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돼지도 가격대가 좀 있네요. 사이드 요리들도 싸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저희는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 아구돼지 스테이크, 와규 스테이크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벤트 참여해서 와규 햄버거 스테이크도 놓치지 않았네요. 지금 뿌리는 게 와사비 기름인데 선물용으로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가장 특이했던 건 아구돼지였는데 저는 너무 기름져서 조금 불호였습니다. 서아도 옆에서 야무지게 먹었네요. 산책하면 편의점이 많이 보이는데 배가 불러도 편의점은 참을 수가 없네요. 결국 과자랑 맥주를 질러버렸습니다. 첫째 날은 편의점에서 산 과자랑 맥주로 한잔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식당 들어가기 전에 룸넘버를 확인하고 난 다음 이렇게 직접 자리로 안내해 주십니다. 역시 5성급이네요. 조식당이 길어서 좌석이 넓은 편이라 대기는 거의 없습니다. 좌석과 식당도 분리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했습니다. 조식 메뉴 중 좋았던 음식 위주로 말씀드리면 먼저 미소된장국과 소바면은 일본 호텔 조식의 기본인데 제가 갔던 호텔 중 여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스타일 볶음밥인데 옆에 곁들임 음식과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묵튀김인데 해산물 향이 강해서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씨그레이프라고 불리는 해초인데 씹으면 입안에서 알갱이가 터지면서 매우 매력적인 맛이 납니다. 연어 샐러드는 없지만 연어 구이가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연어보다는 좋았습니다. 다음 계란 요리가 매우 다양한데 계란 후라이, 오믈렛, 에그 베네딕, 프렌치 토스트 있네. 팬케이크, 와플. 그 중에서 바게트 빵으로 만든 프렌치 토스트와 에그 베네딕트가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이쁜 짓 사랑해요. 사야, 손하트. 귀여워. 귀엽다 너도 뭐. 밥 먹고 로비에서 쉬다가 소화도 시킬 겸 국제거리 돈키호테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뭐야 이거? 와 재밌겠다. 도로에서 고카트를 탈 수 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일 것 같네요. 입구만 봐도 돈키호테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많이 들릴 정도로 한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키나와 한국인 관광 필수 코스가 맞는 것 같네요. 엄마 그 과자 여기 있다. 거기서 이거 많이 사야 돼. 이거? 이게 뭔데? 그래. 파란색 소금 비스킷 과자인데 개당 10,000원이 넘을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이걸 담으시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네요. 오키나와 국제거리 돈키호테를 층별로 알려드리면 먼저 지하 1층에는 식료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간장은 무조건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네요. 1층은 일본 관광 기념품을 파는데 오리온 오키나와 티셔츠 등을 많이 판매합니다. 오키나와의 오리온 맥주가 유명한 이유는 오리온 맥주 시작이 오키나와라 사실상 오키나와 맥주로 불린다고 합니다. 관광으로 공장 견학도 가능하지만 예약이 너무 힘드네요. 2층은 스킨케어 화장품과 전자제품이 있고 3층은 의류와 캐릭터 용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약품을 파는 4층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역시 나이가 들수록 건강용품에 관심이 많아지네요. 결국 돈키호테에서 과소비를 해버렸습니다. 살 거 정해놓고 가야 할 것 같네요. 서아도 살리오 인형과 가방을 겟했네요. 쇼핑 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수영하러 왔습니다. 수영장이 크진 않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즐기기 좋습니다. 수영장 물은 차지만 옆에 작게 온열탕이 있어서 아이와 같이 놀기 너무 좋았습니다. 수영장을 거의 개인풀처럼 사용했네요. 제가 요즘에 꽂힌 해먹 튜브인데 물 위에서 누워서 쉬기 너무 좋습니다. 장모님도 해먹 튜브의 매력에 푹 빠지셨네요. 두 번째 날의 마지막 일정은 우미카지 테라스입니다. 얘가 전부 다 카페야? 다른 카페야? 오키나와 공항 바로 옆 세나가 섬에 위치해 있는데 바다를 보면서 커피나 간단한 식사하기 좋은 명소라고 합니다. 다만 아이와 오신 분들은 힘을 좀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네요. 하와이는 안 가봤지만 분위기는 하와이 느낌이네요. 여기에 키지무나라는 타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야외 테라스 좌석이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보카도 타코라이스 하나와 음료 2잔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5시가 넘었고 저녁 식당 예약해 둔 곳이 있어서 아주 조금만 주문했네요. 타코라이스가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여기에 뭐 적어놓고. 사랑과 관련된 소원을 적어서 걸어두는 곳이네요. 우미카지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오키나와 바다뷰인데 날씨가 좋았다면 더 멋있었을 텐데 흐려서 조금 아쉽네요. 저는 일본에 오면 여기네. 해당 지역의 가정식 오마카세는 항상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스타일 가정식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는 구로몬 토쿤노스케라는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아기야 오셨다면 유모차는 입구에 두고 이렇게 안쪽 다다미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아도 인생 첫 오마카세를 먹을 생각에 신났네요.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문어 숙회인데 겨자와 유자가 섞인 소스와 곁들여져 있어 상큼해서 그런지 입맛을 돋우네요. 다음은 숙성회가 나옵니다. 가다랑어, 스퀴즈, 도미. 그다음에 이게 오도로 되게 조금 주네. 참치. 이건 정어 같고 이게 광어. 작게 있는 게 광어. 그다음에 이건 꼴뚜기인가? 전체적으로 맛있지만 정어와 꼴뚜기 등은 그래요. 입에 안 맞네요. 다음은 작은 화로를 주시는데 화로에 불이 꺼지면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해산물 중에서 게 향이 많이 나는데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호였습니다. 계란찜을 먹고 나면 튀김이 나옵니다. 생선 1위, 오징어 락교 튀김이 나오는데 1위 튀김이 고소하니 맛있네요. 오마카세에서 빠질 수 없는 메로구이도 나옵니다. 맛은 예상하시는 바로 그 맛입니다. 중간에 서비스로 소라 비슷한 걸 주셨는데 소라보다 더 진한 바다향이 나는 맛이네요. 오, 잘한다. 마지막은 스시 전문점답게 스시 3종이 나옵니다. 참치, 도미, 연어 3종인데 숙성의 스시라 정말 부드럽네요. 맛있게 먹어서 신난 서해 춤사위인데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코스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인당 5만원 조금 넘는 가격이라니 정말 혜자네요. 해산물 가정식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날은 돈키호테 쇼핑부터 저녁 오마카세까지 정말 많은 걸 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서 바로 잤습니다. 호텔 체크아웃 시 주차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비쌉니다. 주차비 공짜가 아닌 게 아쉽네요. 다음 아메리칸 빌리지 가기 전 날씨가 맑아져서 슈리성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슈리성은 나하 시내와 아메리칸 빌리지 사이에 있어 오키나와 북쪽으로 가기 전 잠시 들르기 좋습니다. 슈리성 입구문을 지나가면 안내 표지판이 나오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오셨다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직진하시면 계단이 많아서 가기 쉽지 않네요. 슈리성은 14세기 류쿠 왕국의 왕궁으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완전 소실되었다가 1992년부터 복원을 시작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네요. 슈리성 매표 기계에는 한국어가 있어서 결제하기 편하네요. 6세 이하는 무료입니다. 전체적인 건축 양식이 중국 느낌이 많이 나는데 실제로 류쿠 왕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원래 슈리성이 화려한 장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생각보다 뭐가 많이 없어서 실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2019년 화재로 주요 정전들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면 복원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국 남대문이 생각나는 게 뭔가 안타깝네요. 복원하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슈리성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단이 많아서 유모차는 올라가기 힘들겠네요. 여기가 슈리성 가장 높은 곳인데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오키나와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어렵게 올라왔는데 뷰가 조금 아쉽네요. 슈리성을 후다닥 보고 바로 아메리칸 빌리지 내에 있는 베셀 캄파나 오키나와 호텔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베셀 캄파나 호텔은 일본 도심과는 다르게 하와이 호텔 같은 느낌이네요. 직원들도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체크인 시 한국인 직원이 있어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수영장은 별도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특이하게 이 호텔은 조식권을 종이로 주는데 잃어버리시면 조식을 못 먹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좋았던 건 이렇게 각종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일회용 어메니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요즘에 다회용 추세하는 반대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편했습니다. 커피나 티 종류도 있네요. 좀 오래된 호텔 느낌이긴 하다. 비슷한 듯. 침대는 이렇게 2개. 여기는 거의 퀸 사이즈네. 퀸 사이즈 2개 있고 TV, 스마트 TV 있고 이게 다 되네. 여기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마루바닥 쉬는 데가 있네. 애기 기저귀하기 좋겠다. 그리고 여기 열면 화장실 작은데 욕조가 있다. 아, 되게 특이한 구조다 진짜. 나가면 해변뷰. 아, 멋있네. 호텔을 3시쯤에 늦게 도착해 밥을 안 먹어서 산책도 할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이 아메리칸 빌리지 내에 있어서 나오면 바로 하와이 같은 풍경이 펼쳐지네요. 아메리칸 빌리지 해변 쪽으로 나오면 정말 멋진 휴양지 해변이 보이네요.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해변 거리에 있는 아리시아라는 피자바에 왔습니다. 서아가 피자를 고르고 있는데 너무 신중해서 믿기네요. 간단히 요기하려고 마르게리따와 고르곤졸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피자는 미국식 화덕 피자라 쏘쏘인데 수제 맥주와 와인이 정말 맛있네요. 선셋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호텔로 복귀한 다음 사우나를 즐겼습니다. 일본 호텔들은 사우나가 잘 돼 있어서 피로를 풀기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베셀 캄파나 호텔은 루프탑 수영장이 본관이 아닌 별관에 있습니다. 별관에서 가장 높은 12층에 있는데 이렇게 작게 어린이 풀도 있고 그 옆에 해변을 바라보는 인피니티 풀도 있습니다. 모든 풀의 물이 차가워서 조금 아쉬웠는데 다행히도 인피니티 풀 뒤에 온수풀이 작게 있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4월 오키나와는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수영하기 너무 춥네요. 이제 선셋을 보러 가는 길인데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네요. 근데 뭔가 실력이 오키나와의 4월 선셋 시간은 대략 오후 7시입니다. 적어도 30분 전에는 선셋 비치 쪽으로 와서 미리 대기해야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있어 사람이 많은 차 탄 선셋 비치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옆에 있는 아메리칸 빌리지 해변거리에서 선셋을 봤습니다. 사람이 적어 여유롭게 볼 수 있어 좋네요. 선셋을 구경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인데 저녁 조명이 정말 너무너무 이쁩니다. 뭔가 크리스마스 시즌처럼 꾸며 놓았네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포토 스팟이 많아서 사진 찍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서하도 조명이 신기한지 하늘만 쳐다보고 가네요. 저희는 셋째 날 저녁으로 호텔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야키니쿠 킹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대기 등록은 오프라인만 가능하고 등록 후 2시간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2시간 만에 자리 배정 받았네요. 여기는 무제한 야끼니쿠 식당인데 이렇게 화면으로 메뉴를 주문하면 음식을 테이블로 가져다 줍니다. 직접 고기를 가져오는 것보다 너무 편하네요. 고기 이외에도 사이드 메뉴가 정말 다양하고 심지어 아이스크림, 디저트 등도 있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의 질이 엄청 좋진 않지만 먹을만해서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가장 좋았던 식당이었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었네요. 아메리칸 빌리지 오셨다면 여기 강추드립니다. 밥을 먹고 저녁 해변 거리를 걷는 중인데 음악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실제로 라이브 카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음악 감상을 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호텔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렇지, 손아트. 그렇지, 잘했다. 베셀 캄파나 조식당은 호텔 규모에 비해 조식당이 큰 편이라 대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차탄 선셋비치가 보이는 좌석도 있네요.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인데 평일은 여기도 여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키나와 여행 중 여기 조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는 너무 좋았던 두 가지 메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셀프로 카이센동을 만들어 먹는 코너였는데 가다랑어, 연어, 흰살 생선, 오징어 등 여러 해산물 종류가 있고 고명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개인 취향별로 카이센동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초장이 없어서 아쉽네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인 블루씨를 조식에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시내에서 먹으려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럭키비키네요. 추가로 조식인데도 탄산음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점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먹방 요정 서아도 입맛에 맞는지 너무 잘 먹습니다. 여기 조식은 무조건 먹어야겠네요. 다음 호텔인 더 부세나 테라스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서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카무라는 종합쇼핑몰에 왔습니다. 규모가 스타필드만큼 커서 안에 없는 게 없네요. 아메리칸 빌리지와 더 부세나 테라스 사이에 위치해 있어 북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들러서 쇼핑하고 식사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 쇼핑몰에서 갈만한 곳을 추천드리면 먼저 유니클로 추천드립니다. 국내에는 없는 디자인과 색상이 많이 있고 가격도 국내보다 더 저렴합니다. 저도 하나 겟했네요. 또한 국내보다 아기옷 디자인이 다양한데 이쁜 옷이 많아서 아이와 오셨다면 꼭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온몰 중앙에 꽤 큰 규모의 수족관이 있는데 물고기 종류가 다양해서 아이들이 눈을 떼지 못하네요. 서아도 물고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다음 포켓몬을 좋아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포켓몬 센터 매장입니다. 저도 포켓몬 세대인데 제가 모르는 포켓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다양한 캐릭터 용품들도 많아 선물로 제격일 것 같습니다. 서아도 포켓몬이 마음에 들었는지 눈을 못 떼네요. 비싸지만 결국 하나 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추천드리는 곳은 산리오 매장입니다. 딸이 있는 부모라면 산리오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확실히 산리오 매장이라 상품이 다양한데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네요. 돈키호테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 가방, 액세서리는 돈키호테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날 점심은 이온몰 내에 있는 긴다코에서 타코야키를 먹었습니다. 여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네요. 거의 30분을 기다린 후 타코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타코는 맛도 기대 이상이라 기다리는 것만 괜찮다면 간단히 요기하는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북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적어도 20분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구조라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 합니다. 톨비는 그 당시에 결제했었는데 이후 결제가 취소된 걸 보면 무료였던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의 가장 큰 장점이 일본 도심의 인프라도 즐기고 동남아 같은 휴양지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휴양지 리조트 중에서도 탑급인 더 부세나 테라스에서 1박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고급 리조트답게 발레 파킹을 해주네요. 로비만 들어서도 휴양지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방감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리조트 이름처럼 로비에 넓은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에서 바라보니 해변뷰가 정말 환상입니다. 정말 고급 리조트는 조경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조트의 전체적인 느낌이 제주 신라호텔과 비슷한데 실제로 제주 신라호텔이 더 부세나 테라스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네요. 객실 가는 길도 눈을 떼지 못하게 잘 꾸며놨네요. 체크인 시 호텔 직원분이 카트를 끌고 객실까지 안내해 주셔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발레 파킹부터 카트까지 체크인 서비스 역시 좋네요. 열쇠 감성 정말 느낌 있습니다. 그러면 트윈 룸인데 침대가 슈퍼침대예요. 핑크까지 나는 작긴 하다. 옆에 TV, 소니 TV, 스마트 TV 있고 여기에 소파랑 테라스, 이렇게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테라스가 넓게 있네. 그리고 뷰는 가든하고 바다가 보이는 화장실. 분리형은 아닌가. 먼저 샤워실이 크거나 그렇진 않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욕조는 크다. 확실히 이전 호텔들에 비해서 훨씬 크네. 더 부세나 테라스가 야외 풀이 좋기로 유명해서 짐 풀자마자 바로 야외 풀에 왔습니다. 야외 풀이 해변을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인피니티 풀 느낌도 나서 동남아 휴양지에 와 있는 느낌이 확 드네요. 리조트 앞에 프라이빗 비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작은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지는 풀도 있습니다. 워터파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즐길 거리가 많은 수영장이네요. 야외 풀 규모에 비해 사람이 많지 않아 여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선베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실내 풀과 사우나를 이용하려면 액티비티 카운터에서 키를 보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수건도 준비되어 있네요. 실내 풀로 들어가다 보면 헬스장과 요가룸도 있습니다. 수영하기 전 간단히 몸 풀고 가기 좋겠네요. 실내 풀과 야외 풀은 연결되어 있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운영 시간이 달라 오후 6시 이후에는 연결 통로가 닫힙니다. 실내 풀도 매우 넓은 편이고 온수라 따뜻해서 아이와 같이 놀기 너무 좋습니다. 실내 풀에 선베드도 많아서 수영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쉬기 좋습니다. 서아도 한 자리 잡고 쉬고 있네요. 메인 풀은 깊은 편이라 아이와 놀기 어렵지만 바로 옆에 작게 유아풀이 있습니다. 서아가 일어서도 반만 잠겨서 안전하게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후 늦게 야외 풀에서 놀기 조금 춥긴 하지만 더 부세나 테라스는 야외 풀에서 보는 리조트 뷰가 너무 멋지니 야외 풀도 꼭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영이 끝나고 나면 입구에 있는 탈수기 꼭 이용하시고 난 다음 2층에 있는 사우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사우나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사우나는 그렇게 크진 않고 대중 목욕탕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더 부세나 테라스 내에는 일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려면 카트를 부르면 됩니다. 늦은 시간에도 카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네요. 저희는 늦은 저녁을 먹으러 중식당 뉴카 사젠에 왔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니 별도 공간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역시 고급 중식당이라 친절하네요.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호텔 식당인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저희는 볶음밥, 가지탕수, 완탕면을 주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이 과하지 않게 맛있네요. 특히 완탕면이 아이와 같이 먹기에는 좋았습니다. 서아도 맛있었는지 국물을 원샷하네요. 제 딸이지만 정말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고 리조트를 산책 중인데 리조트 내에 식당뿐만 아니라 의류 매장도 있습니다. 거의 작은 쇼핑몰이 있네요. 이날 저녁은 그냥 자기 아쉬워서 호텔 로비 테라스에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 테라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맥주와 안주는 호텔 오기 전에 꼭 편의점 들러서 사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부세나 테라스 조식당은 리조트 규모에 비해 넓진 않아서 조금 붐비는 편입니다. 이날은 오전 일찍 비가 와서 가장 바깥쪽 야외 자리는 운영하지 않았는데 비가 그치고 맑아진 상태에서 뷰를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네요. 다음에 다시 오면 더워도 야외 자리에서 꼭 먹어야겠네요. 제가 더 부세나 테라스의 조식을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조식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중 괜찮았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음식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밥에 각종 고명과 간마를 섞어 먹는 마밥입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간마가 담백해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저는 3그릇을 먹었네요. 저희는 1박만 했는데 더 부세나 테라스 내 시설들이 다양해서 다 체험하려면 적어도 2박은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프라이빗 비치에서 못 놀았던 건데 프라이빗 비치에서 다양한 수상 스포츠와 요트, 스쿠버 다이빙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비치 자체도 넓고 깨끗해서 해변을 즐기기에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안 좋은 게 아쉽네요. 더 부세나 테라스 체크아웃 후에 차로 17분 거리에 있는 만자모에 왔습니다. 주차 공간이 넓어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입구 건물 안에는 기념품 판매점과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매표 기계도 한국어가 있어서 편하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네요. 만자모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 무료는 아니죠. 사진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가격이 1.5만원으로 너무 비싸네요. 만자모는 오키나와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경관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여유롭게 구경이 가능합니다.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만자모가 나옵니다. 멀리서 보면 코끼리를 닮은 형상인데 생각보다 압도되는 자연경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상징적인 관광지답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 명당자리 경쟁이 조금 치열합니다. 아이와 오셨다면 언덕이라 바람이 많이 부니 바람막을 담요 등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자모를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멋진 언덕과 해변 풍경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멋있었습니다. 만자모를 짧게 구경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나고시에 있는 역사가 깊은 철판구이 식당에 왔습니다. 건물부터 오래된 게 느껴지는데 1972년부터 운영되어 온 곳이라고 하네요. 입구에 유명인 사인들이 많은 걸 보면 맛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에도 사인이 더 있네요. 그래도 내부는 외관에 비해 깔끔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은 고급 와규가 1인분에 10만원 정도로 아주 비싼 편이라 가성비를 추구하신다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가격표를 보니 손이 후덜덜하네요. 저희는 필레 스테이크 3인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식전빵도 주고 스테이크 양도 많아서 배는 충분히 부릅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직접 구워주시니 볼거리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서아도 너무 잘 먹어서 음식은 만족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다시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숙소를 가기 전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고 파인애플 파크에 왔습니다. 현장보다 온라인이 더 저렴하니 미리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구매하신 티켓을 인포에서 받아서 기차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입장까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역시 놀이동산은 입장이 너무 어렵네요. 파인애플 파크 입구행 기차를 타면 파인애플 파크 노래가 나오는데 자세히 듣다 보면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신난다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 귀엽다. 노래에 취해서 입구로 가다 보면 중간에 파인애플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이 보이면 거의 도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입구에 도착하면 다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입구에서만 거의 40분을 더 기다렸던 것 같네요. 파인애플 파크는 시간 여유를 두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모든 일정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첫 코스는 카트를 타고 파인애플 식물들을 보는 코스인데 한국어 안내 가이드가 나와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걸어다니면서 식물과 조형물을 구경하는 코스입니다. 파인애플 파크인데 뭔가 식물원에 와 있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곳곳에 파인애플 조형물이 많아서 파인애플 파크인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원래 루트대로 갈지 아니면 짧은 코스로 갈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일정이 밀려서 짧은 코스를 선택했고 그 방향으로 가면 바로 공룡 어드벤처 입구가 나옵니다. 파인애플 파크에 공룡이 있어서 이상하긴 했지만 나름 꽤 규모 있게 조성해놔서 아이들과 같이 즐기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공룡에서 티라노사우루스는 빼놓을 수 없죠. 자세히 보면 입과 꼬리가 움직여서 생각보다 리얼하네요. 마지막 나가는 길에 파인애플과 관련된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고 파인애플 와인과 같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와인이 1만원대인데 해외여행 선물로 구매하기 나쁘지 않네요. 파인애플 파크에서 나오자마자 비가 내리다가 마하이나 웰리스 리조트에 도착하니 폭우가 내리네요. 이 리조트는 파인애플 파크에서 차로 20분 거리로 추라미 수족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수족관을 가기 아주 좋은 곳이죠. 이 호텔은 3성급 가성비 리조트로 유명한 곳인데 시설이 비즈니스 호텔 느낌으로 매우 깔끔합니다. 로비에 간단히 한잔할 수 있는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후 5시쯤에 와서 체크인이 여유 있네요. 체크인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객실로 가는데 복도가 정말 특이했습니다. 바닥에 뭔가 목욕탕 타일 같은 게 있네요. 객실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게 세월이 느껴집니다. 나 이런 호텔 처음 본다. 나도 처음 본다. 옛날 우리 굴지기 좀 기다려.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는 거고. 저희는 트리플 룸을 예약했는데 침대가 3개고 움직여서 서로 붙일 수 있어 어른 3명과 아이 1명 여유롭게 잘 수 있습니다. TV는 장식품인 것 같네요. 그 옆에는 소파와 탁자가 있는데 안쪽에 뷰를 보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뷰는 오션뷰 객실이 아님에도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야외 풀이 보이는 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객실은 일부 취사가 가능한데 싱크대와 인덕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연식이 느껴지네요. 화장실도 넓진 않지만 변기에 비데도 있고 꽤 넓은 욕조까지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간이 세면대도 있어서 아이 씻기기 좋습니다. 이때까지 못 봤던 객실 형태이긴 하지만 넓고 있을 건 다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성비임에도 휴양지 리조트답게 넓은 야외풀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저도 서화 나와서 놀았을 텐데 아쉽네요. 메인풀 옆에는 크게 유아풀도 있어 아이와 놀기 정말 좋겠네요. 야외풀 옆에 넓은 실내풀도 있고 물 온도도 미지근해서 아이와 수영을 즐기러 오기에는 이만한 가성비 호텔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는 못 봤는데 로비 한켠에 작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 리조트의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리조트 바로 옆에 식당, 마트 등이 있는 작은 쇼핑몰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경이 잘 갖춰져 있어 산책하기도 좋네요. 여기는 카이호우마루라는 해산물 전문 식당인데 대기가 많아 40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꼭 해야 할 것 하나를 추천드리면 식당 옆에 있는 우미카지 마켓에 가서 슈라미 수족관 티켓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구매 시 2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여기서는 1.9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해 조금 저렴합니다. 저녁에 숙소에서 한잔 하시려면 여기서 간단히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식당에 다다미 좌석이 있어서 아이와 오셨다면 다다미 좌석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다미용 아기 의자도 있는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아도 제대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게 한국 타입으로. 메뉴 고를 때 한국어도 나와서 편하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생선의 정식을 주문해서 먹었고 키즈 메뉴도 있어서 같이 주문했습니다. 솔직한 후기는 기다려서 먹을 정도의 식당은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쇼핑몰 내에 있는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차 한잔을 하려고 했는데 서아가 너무 찡찡대서 급하게 리조트로 복귀했네요.
리조트에 와서 피로도 풀 겸 사우나에 갔는데 가는 길부터 뭔가 연식이 느껴져서 조금 불안했지만 정말 사우나만큼은 오키나와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전통의 대욕장 느낌으로 일본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하리나 웰리스 리조트의 조식당은 리조트 규모에 비해 작아서 사람들이 매우 밀리는 편이라 아침 8시에서 9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그나마 야외 테이블은 여유가 있네요. 여기 조식은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특히 일본 가정식 요리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술인지 모르고 3잔을 먹었다가 알딸딸해서 한숨 잤던 기억이 있네요. 맛있다고 그냥 먹다가 취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추라우미 수족관 타겟 리조트라 그런지 키즈 메뉴도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 친화적 리조트라고 들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네요. 수족관 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하니 참고해주세요. 리조트 체크아웃을 하고 드디어 오키나와의 마지막 일정인 추라우미 수족관에 왔습니다. 유모차가 있다면 에스컬레이터로 가지 마시고 그 옆 건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은 날씨가 좋아 내려다 보이는 뷰가 너무 좋네요. 저희는 돌아가는 비행 일정이 오후 4시 40분이고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나하 공항까지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빠른 오전 10시 30분에 하는 돌고래 쇼를 보러 갔습니다. 공연장 가기 전에 바다거북과 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긴 줄이 있는데 공연장 기다리는 줄은 아니고 돌고래 먹이주기 체험하는 줄입니다. 저희는 줄이 너무 길어서 패스했습니다. 공연 시작 30분 정도 전에만 와도 이렇게 공연을 준비 중인 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네요. 공연장이 넓어서 어디 앉을지 고민되실 텐데 맨 앞은 물이 너무 많이 튀어서 추천드리진 않고 앞에서 3번째에서 5번째 줄에 앉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공연은 무료로 볼 수 있고 20분 정도 진행되는데 금방 지나갈 정도로 볼만하네요. 끝나고 나갈 때 사람이 엄청 밀리네요. 저희는 시간을 아끼려고 바로 수족관으로 갔습니다. 전날 구매했던 입장권은 수족관에 들어갈 때 사용하면 됩니다. 돌고래 쇼만 본다고 한다면 티켓은 구매하지 않아도 되네요. 수족관에는 정말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수족관도 있고 다양한 산호초와 희귀한 생물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역시 추라우미 수족관의 핵심은 고래상어가 있는 메인 수족관이네요. 고래상어가 멀리서 봐도 정말 큽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더 압도되네요. 서하도 신기한지 고래상어에 눈을 못 떼고 있습니다. 다시 보니 고래상어 옆에 있는 가오리도 정말 크네요. 메인 수족관 앞은 고래상어 지나갈 때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경쟁이 치열하니 미리 자리를 잡고 고래상어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수족관은 1시간 이내로 속전속결로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바로 나하 공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세소코 비치가 그렇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나하 공항을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세소코 비치 바로 앞에 주차하고 2분 정도 걸으면 세소코 비치 입구가 나옵니다. 확실히 아직 개발되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많이 안 알려진 곳이라 확실히 사람도 적고 바다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소코 비치를 추천했는지 알겠네요. 이 세소코 비치가 이번 오키나와 여행의 진짜 마지막 관광지였네요. 이외에 추가적인 렌트카, 기름 충전 비용과 스타벅스 음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총 여행 비용은 446,962원입니다. 오키나와 5박 6일 여행 동안 자유여행으로 가볼 만한 포인트들은 대부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도 더 부세나 테라스를 제외하고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가성비 호텔 앤 리조트 위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디럭스 패밀리룸 위주로 방 한 개를 잡았기 때문에 숙소 비용이 절약됐다는 점을 감안하고 더 부세나 테라스와 같은 고급 호텔 1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 405만원이 4인 5박 6일 오키나와 여행의 평균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성인 2인 기준 여행은 식대와 티켓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과 숙소 비용이 소폭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302만원 정도로 인당 15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요즘에는 해변 바로 앞 독재 숙소를 빌려서 현지 사람처럼 오키나와의 바다를 즐기면서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저도 다음에는 저렇게 오키나와를 즐겨봐야겠네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